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엠비잉골드 김태현 매니저입니다. 자, 제가 최근에 이제 지난주부터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이 정치와 관련된 뭐 인맥주도 좋겠지만 이제 앞으로 뭐 여당과 야당 뭐 구분 없이 추후에 만약에 이제 대선이 열리게 됐었을 때는 이 정책과 관련된 단골 손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저출산 관련된 부분들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아가방 컴퍼니는 이제 어제 최근에 목표가가 달성을 해서 이제 2차 목표가 제시를 드린 상황이고, 이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편입을 해서 한 2, 3일 정도 만에 이제 목표가 도달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선은 2차 목표가까지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 한번 간단하게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우선은 이 기술적으로 한 번은 조금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은 맞다.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이 흐름들을 보면은 우선 이제 앞으로 대선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언제 열릴 것이다, 뭐 4월이 될 수도 있고 뭐 5월이 될 수도 있고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아무튼 이 우리나라 지금 경제 구조상 제일 조금은 부족한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 출산율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추후에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는 지금 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정책과 관련된 부분도 어느 후보가 나오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핫한 뭐 여야 대표할 수 있는 그 인물들 제외하고도 다른 후보들이 만약에 또 부각받더라도 이 저출산 관련된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 이 아가방 컴퍼니하고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는 자, 오늘 이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도 잘 올라가잖아요. 이쪽으로도 사실 엮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구간, 이 기술적 저항받을 수 있는 구간에서 매물 소화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우선 2차 목표가는 5,950원 조금 더 이 구간까지는 한번 좀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뷰할 종목이 좀 많아요. 원래 3개를 준비했었는데 이 제로투세븐이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목표가 가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렸고, 자, 우선은 코스맥스 리뷰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맥스 자료를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 코스맥스는 제가 11월 22일이었나요? 이때 이제 저가 부근에서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들 이 정책 내수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그리고 많은 이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제가 이 코스맥스를 이렇게 편입을 했던 이유는 이 한국과 동남아 법인에 대한 성장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특히나 그동안 좀 부진했었던 이 중국 법인 쪽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중국의 이 부양책과 관련해서는 이 내수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 정책 효과가 앞으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 포인트를 잡았던 거고요. 지난 밤에 이제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 관련해서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더 좋은 이 부양책 발표가 나와주다 보니까 자, 오늘 장중에 10% 중반에 가까운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노란색 친 부분이 제가 이거 항상 주식을 할 때 조용할 때 사서 시끄러울 때 팔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워낙 시장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제가 이제 8월 달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매매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밴드 통해서 공유 드렸듯이 지금 저는 철저하게 10에서 15% 정도를 손절 구간을 잡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익이 몇 프로 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법, 이게 더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거에 좀 부합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11월 22일 방송 영상인데 이때도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국 내수 소비 활성화. 사실 이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들, 중국의 수출이나 이 제조업 베이스 같은 부분들은 좀 약간은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좀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최근에 무비자 입국 허용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이 내수 활성화 정책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동남아 법인의 성장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고요. 이 밸류에이션 매력도 이 구간에서도 제가 이 포워드 PER, 그러니까 이 퍼 밴드에 대한 부분들도 상대적으로 과거 대비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우선 이런 종목들은 빠지더라도 좀 덜 빠지고 올라갔을 때 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드디어 그 잠재력이 폭발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적인 박스권 자체 이제 돌파하면서 이 볼린저 밴드도 다시 한번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구간으로 지금 진입하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우선 기존에 말씀드렸던 이 목표가는 15만 5천 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리뷰할 종목은 어제 제가 전화로 공략했었던 종목입니다. 바로 종목명은 HVM이라는 기업이었고요. 자,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HVM도 차트가 자리가 지금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갭을 띄워놓고요. 이 거래가 급감을 하면서 이 갭을 다 메꾸는 상황에서는 보통 여기서 하방 경직성이 확인이 됐었을 때, 그리고 이 기업이 속한 어떤 키워드나 테마, 산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자, 어제 시장이 그렇게 급락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HVM은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스페이스 X 쪽 관련된 부품 공급에 대한 부분들 실체가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테슬라가 지난밤에 이제 $400 잠깐 넘어섰다가 좀 꼬리가 달렸잖아요. 근데 저는 앞으로 이 트럼프 시대에서 대표적인 미국의 수혜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테슬라가 대표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와 연계된 이 테마나 이 사업 이쪽과 관련된 종목들 좋은 자리에서는 항상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루 만에 지금 한 5에서 한 6% 정도 지금 수익률에 들어온 상황인데 사실 시장빨도 있습니다. 뭐 지금 어제 대비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제 웬만한 공략한 종목들은요 다 오늘 다 5에서 10%를 다 올라갔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시장이 어느 정도 이 시장에 대한 반발 매수가 유입이 됐었을 때 그 이후의 흐름을 예측을 해본다면은 그래도 이런 종목들은 이 스페이스 X 쪽 관련된 부분들, 뭐 다음 달 초에 또 스타링크와 관련된 뭐 국내 서비스 도입 이런 이슈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어제 말씀드린 목표가 22,400원 얼마 안 남았는데 우선은 계속해서 홀딩 전략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리뷰할 종목 아쉬웠던 종목이면서 다시 한번 공략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아직까지 손절가 이탈을 안 했고 이거 50원 차이로 목표가 안 갔었습니다. 그죠? 15%까지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이틀 만에 올라갔던 종목인데 종목명은 바로 퓨처캠입니다. 이 퓨처캠. 자, 우선 FC705 이 물질에 대한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 이상에 대한 중간 결과 보고서가 다른 또 경쟁 약물 대비해서 또 우월하다라는 이 수치가 나왔잖아요. 근데 조만간에 또 이 임상 이상과 관련된 최종 보고서에서는 또 그동안 발표되지 않았던 수치가 또 공개될 예정이고요. 또 내년 1분기에는 임상 3상 진입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오늘 리가켄바이오, 알테젠 그리고 뭐 에이프릴, ABL 바이오와 같은 이런 플랫폼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주가가 이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종목은 뭐 지금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자료 하나 또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 퓨처캠 우리 결국에는 이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이 특정 기업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주요 이슈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또 좋은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이 노벨 수상자 77명이 이 백신 음모론을 신봉하고 있는 복지장관 이 케네디 주니어 후보의 지명을 반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이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인물이 복지장관에 이렇게 임명을 되게 되면은 사실 부담을 좀 느꼈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던 만큼 또 최초로 노벨 수상자들이 또 어떤 특정 후보에 또 반대 의견을 냈다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한 번은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이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항상 주목을 받는 업종이 제약바이오 업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가 이 당선인이 파월 연준 의장 해임을 하지 않겠다라고 최근에 또 이야기를 했던 만큼 이 통화 정책, 이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이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이 불확실성으로부터는 조금은 해소되고 있지 않나, 감소되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원래 12월 달에 제약바이오 섹터의 수익률은 원래 일반적인 이 뭐 1월, 2월, 3월, 4월 중에서 3월과 5월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원래는 1월 달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보통 연말 효과뿐만 아니라 이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이 전반적인 이런 기대감이 반영됐었지만 최근에 국내 뭐 계엄령 사태나 이런 이 정치적 이슈 때문에 급락을 했던 부분들 결국에 만약 2월에 올라가지 못한다면 오히려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예정되어 있는 1월 달에 오히려 그 못 갔던 수익률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포인트로 잡아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 성장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국내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 최근에 깜짝 금리 인하를 했던 부분들도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가 예상했던 것보다 좋지 못해질 것이다라는 포커스를 뒀다면은 경기와 상대적으로 좀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또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모든 제약바이오 업종 가시면 안 되고 제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해서 이번에 공식 초청받은 기업 얼마 전 주말에 공개방송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도 8% 급등을 했잖아요. 좋은 기업들 좋은 자리에서 안정적인 이런 전략만 잡아가신다면 충분히 이번 급락장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제가 편집을 할까 이렇게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오늘은 약간은 떠있는 종목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기업이고 신규 상장주고요. 자 우선은 현재가는 제가 밑에 깔아둘게요. 바로 편입하지는 않겠습니다. 좀 내려왔네요. 아까 좀 올라갔어가지고 현재가 그냥 바로 편입하겠습니다. 13,640원 종목명은 HEM 파마라는 기업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콜마비아네치가 시가총액이 뭐 2조를 넘어섰을 때 그거와 비슷한 투자 포인트로서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뭐 최근에 제가 퓨처캠이나 이런 기업들처럼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자료 보면서 왜 이 기업이 우리가 앞으로 주목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우선은 이 맞춤형 헬스케어 그리고 뭐 LBP 디스커버리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개인별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PMAS에 대한 기술을 활용을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PMAS가 뭐냐라고 본다면은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을 환경을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개인의 장내 미생물 다양성과 유익물질에 대한 변화를 분석을 해서 이를 기반으로 최적의 건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요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은 아메이, 이 글로벌 네트워크 어떻게 보면 1등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아메이가 이 동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물론 지분이 크지는 않아요. 2.5%밖에 되지는 않지만 우선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라고 포인트를 잡았던 부분들은 아메이가 투자한 최초의 아시아 기업이다라는 부분들이 하나의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또 우량한 대기업들도 투자를 이 기업에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이런 기업들도 이 SI 전략적 투자자로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시장에서 부각받지 않을까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봤고요. 자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 지금 얼마 전에 이제 회사 측에서 앞으로의 실적 전망에 대한 수치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자 올해는 122억, 내년에 267억, 26년도에 557억, 27년도에 896억. 금액으로 그냥 절대적인 수치를 보고 간다면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죠? 뭐 솔직히 뭐 몇 조냐, 뭐 몇 천억이냐 이런 기업들 많잖아요. 근데 성장률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 기업들 주가를 주식을 투자를 했었을 때는 항상 그 성장률에 대한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 그 성장률이 어느 해까지 지속될 것이냐. 우리가 어떤 기업 가치를 평가를 했었을 때 이 밸류에이션, 뭐 DCF나 이런 모델들을 하더라도요. 한 4, 5년 정도로 추정을 하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거의 매년 수십 프로 이상 거의 더블이 나고 있습니다. 122, 260, 550, 890. 그런 부분들을 바라봤고요. 또 최근에 공동 창업자 누구냐 어느 분이냐면은 미생물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빌 헬름 홀 자펠 교수님이 또 최고 기술 책임자로서 공동 창업했다. 이런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은 뭐 기업 설명 여기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자 가격 전략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가격은 우선은 제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조금은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올라가서 15,500원까지 볼게요. 자, 목표가는 15,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우선은 변동성이 크니까 좀 더 낮춰서 잡겠습니다. 11,000원 잡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 방송 3시 45분에 진행을 할 예정에 있고요. 제가 주말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겠다 의사 밝힌 기업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초청받은 기업 그 모회사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급등 나왔습니다. 그 후속주가 될 수 있는 뭐 JP모건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 궁금하시다면 오늘 3시 45분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